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사회를 맡은 입학학생처장 한국어학부 교수 진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주신 신편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 김중렬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윤호숙 학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신편입생 여러분께서 함께 공부를 하실 교수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이따가 이어질 학부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학부 교수님들 전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어 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어 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어 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인어 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교수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회계 학부 교수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지방행정 의회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양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질 학부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수님들과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교 김중렬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총장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중렬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편입생 여러분과 가족, 친지 여러분,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번 여름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보다 더욱 뜨거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편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입학하시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일반 대학이 아닌 더 넓은 지식과 지혜의 보고를 온라인상에 구축한 미래지향적인 대학교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인 지식정보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의 질 또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IT 기술을 토대로 열린 캠퍼스를 구축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 등 해외 각지에서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우리 대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조망하는 선택을 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선택에 총장으로서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리딩 대학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도태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인 무크의 활성화로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을 해야 하는 반면에 국내의 대학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금 이 순간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끝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직원 모두는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고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신편입생 여러분, 이제 새로운 장도에 오르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또한 총장으로서 한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No pain, no gain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로 고통 뒤에는 반드시 그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느라 힘든 것, 지금 일하느라 힘든 것, 그 뒤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까봐, 아플까봐 하려는 일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의 고통 때문에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절대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전,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할 수 있다, 해내겠다는 열정과 의지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심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오늘을 잡아라. 우리 대학교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성을 갖춘 인재가 되려는 당부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다양한 외국어와 지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자질을 함양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원어민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특강, 방학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유수대학에서의 어학연수,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해외 문화 탐방 등의 해외 교육 프로그램 등 우리 대학의 모든 자원을 모두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은 틀림없이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다운 자신이 되라. 자신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학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경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약자와 소외자에게 기회를 주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성과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신편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관문을 오늘 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졸업할 때는 그 무엇보다 찬란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은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입학생의 미래를 위한 총장님의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 굉장히 다양한 다른 환경 속에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정진하고 또 무한한 가능성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사이버 한국 외대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이어서 학교 생활 오리엔테이션 소개가 이어질 텐데요. 총장님과 교수님들께서는 학부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하시러 퇴장을 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편입생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학사 안내 등의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지겠습니다. 학교 생활 오리엔테이션은 학사 안내, 콘텐츠 안내, 대학생활 안내의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각 담당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고대학교 경호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정균재라고 합니다. 우선 먼저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정도 저희 학교에 계실 것 같은데요. 부디 중단 없이 학업을 마감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들은 이미 입학팀을 통해서 입학을 하셨고, 저희 경호팀에서는 여러분 수강 신청부터 해서 수업, 시험,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적, 그리고 그 학기들이 모인 졸업까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주의사항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면대면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학사 일정이나 공지사항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물론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도 서비스가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학부 게시판도 가끔씩 이렇게 제목이라도 좀 봐주시고 하셔야지 뭔가 불이익 같은 게 안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강의가 오픈되는 거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00시에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그때부터 수강이 가능하고요. 이번 개강 같은 경우에는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그 00시에 강의가 오픈이 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출석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월요일부터 2주간 1주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그 다음 일요일까지 수업을 다 들으시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 2주가 지날 때까지 수업을 다 못 들으시게 되면은 이제 지각 처리가 되고요. 근데 그 지각 처리된 거를 학기가 끝날 때까지도 완료를 안 하시게 되면은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각을 3번 하시게 되면은 결석이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3번 지각은 결석 하나랑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석을 4번 하시게 되면요, 그때는 F학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 놓치시고 나중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컴퓨터 로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거는 자동으로 성적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강은 다음 주 월요일 8월 27일에 개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 로그인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수강 신청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이렇게 7주차를 지나시게 되면은 10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중간고사 기간은 15일부터 25일이고요. 기말고사는 12월 3일부터 14일입니다. 네, 그리고 시험은 주중 20시에서 24시, 좀 늦게 봅니다. 직장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은 17시에서 24시.
그리고 요거 시간표, 시험 시간표는 저희 공지사항에 또 나가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험은 동시, 비동시, 과제형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과목 특성에 따라서 교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시는 일반 오프라인 시험처럼 정해진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는 시험이고요. 비동시는 한 두세 시간의 기간을 두고 그 시간 안에만 접속해서 개별적으로 다 시험을 보시는 방식이세요. 그리고 과제형은 오프라인 대학이랑 마찬가지로 과제를 제출하면은 시험을 본 걸로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교수님들, 과목 교수님들의 결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네, 방금 시험을 보셨고 이제 또 성적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 그리고 기타 과제물, 출석률 등등을 고려해서 교과목 담당 교수님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저 평가 기준은 개강 전에 교수님들이 이미 정해놓은 기준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성적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의 계획서가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요. 그 안에 저 평가 기준, 평가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 한 강의를 30명 이상 듣게 되면은 무조건 상대 평가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30명 미만일 경우에만 교과목 특성을 반영해서 담당 교수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절대평가로 성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또 보시고 성적도 나오시고 한 두 학기 또는 네 학기에서 8학기가 지나게 되면 졸업을 하시게 될 건데요. 하시는 도중에 이 졸업 요건이 충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학생 본인들이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전공은 42학점 무조건 하셔야 되고 교양도 24학점 필수입니다. 오전에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교양이 1학점, 2학점 부족해서 졸업을 못해서 한 학기를 더 있다 졸업하시는 분들도 매 학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이라고 너무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필수 학점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은 36학점을 했을 때 복수 전공 인정이 되고 부전공은 21학점을 취득을 하면 인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도 졸업생들 중에 저 부전공 학점이 1학점이 부족해가지고 졸업 자체를 못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들한테 전화도 여러 번 오고 하셨는데 졸업을 못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부전공을 안 하고 그냥 전공만 가지고 졸업하겠다고 하셨으면 졸업이 가능한 거였는데 저 부전공 취소 기간을 놓치셔가지고 취소 신청서를 못 내셔가지고 졸업을 못 하게 되신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그 소정의 기간에 신청을 못 하신 학생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서 전화가 와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도와드리게 되면 그 학생에게만 또 다른 특혜를 주게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라든가 학교의 공지사항에 나간 기간 외에 저희들한테 놓치거나 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이랑 다르게요. 사정을 다 봐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엄격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에 학사 일정이라든가 공지사항, 학부 게시판은 반드시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개강을 하는데요. 지금 수강 신청을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신 것 중에 하나를 뺀다든가 더 듣고 싶다든가 변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한 주 동안 그 변경이 가능하세요. 변경을 하시면 되고, 물론 추가를 하시면은 등록금을 좀 더 내셔야 되고, 취소를 하시면은 반환 받으실 수 있고, 변경을 하시면 등록금액에는 변동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석이라든가 시험 볼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 일이라든가 집안일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유고 결석원이랑 유고 결시원을 담당 교수님이나 튜터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교과목별로 튜터랑 교수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튜터란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교수님만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게 지도도 하시지만 튜터분들께서 뭐 과제 제출이라든가 뭐 출석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챙겨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 제출하셔야지 나중에 성적 받으실 때 불이익이 없으세요.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사이버대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를 쓰시는 교수님들도 또 계시긴 하지만 좀 드물고요. 대체로 PPT, 그러니까 그 동영상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주된 교재처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내용들을 책자 형태로 받아보고 싶거나 이러신 분들은 밑에 인터넷서점 강의 노트 구입 그 메뉴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물론 비용은 내셔야 되는데 신청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출력이 가능한 부분들은 학생 본인들께서 개인적으로 프린트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아까 총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은 하셨는데요. 저희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사이버대다 보니까 면대면 수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 면대면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 건물에서 대체로 이 건물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합니다. 물론 성적이랑 출석이랑은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듣고 싶으신 분들만 와서 들으시면 되는 형태고요. 성적이랑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외국인들,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교수님들 이 직접 강의를 대부분 다 하세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교수님들이랑 면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학부라고 영어학부 오프라인 특강만 들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학부 거 들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화상 특강 이거는 이제 캠코더 같은 걸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두 개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 홈페이지에 학부 게시판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학부가 또 있고요. 예, 물론 화상 특강도 성적이랑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이렇게 부가적인 서비스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안 하셔도 성적이나 졸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좀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학사 안내에 이어서 강의 콘텐츠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으로 아마 강의 수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학교 강의 수강하시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이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려면 일단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학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인데요. 아마 다들 입학 지원도 하셨고 수강 신청도 하고 등록금 납부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에 점선으로 표시된 공지사항 영역과 로그인 영역입니다. 우선 공지사항 부분은 일반 공지와 학사 공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물론 주요 사항들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안내가 되기도 하지만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때마다 앞에 보이는 그 공지사항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부분인데요. 로그인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과 학번으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아마 수강 신청이나 등록금 납부하셨을 때에는 학번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인인증서로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학사안내에서도 안내가 됐었는데요. 강의 수강과 시험 응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국 강의를 들으시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부 지침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모든 사이버 대학들이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금씩 그 공인인증서를 안 쓰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강의실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영역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1번 영역은 공지사항입니다. 그 앞에 그 메인 화면에서도 공지사항이 있어서 중복되는 공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지금 보시는 공지사항은 강의나 학사 관련 공지가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영역은요. 본인의 성적이나 학적, 그리고 수강, 장학, 졸업 등과 관련된 현재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회뿐만이 아니라 학사와 관련한 다양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회 부분 우측에 보시면 성적 이의 신청, 휴학 복학 신청, 수강 신청, 그리고 장학 신청, 졸업 신청 등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되거나 또는 신청 기간이 아닐 경우에 표시되는 상황이고요. 그 해당하는 사항이 신청 기간이 되면 앞에 두 개 보시는 잠시만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청 가능 버튼으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때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신청하실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번 영역은 수강 신청한 강의 목록입니다.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하시고 등록금 납부를 하신 과목이 이 한번 하단에 3번 영역에 표시가 되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세 과목이 신청되어 있는 현황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강의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교과목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또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 과목 바로가기라는 셀렉트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본인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 리스트가 보이고 선택하신 후 고우 버튼을 누르시면 역시 그 교과목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번 영역은 수강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하기라는 배너입니다. 자주 질문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FAQ 형식으로 구성이 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강의를 처음 들으시기 전에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명을 클릭하시면 이동하는 화면이 지금 보시는 다음 화면입니다. 교과목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과목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영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1번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목 강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메뉴입니다. 강의 소개 부분, 그리고 각종 게시판, 그리고 학습 현황 조회,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과제나 퀴즈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번 영역은 또 공지사항인데요. 몇 번을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강의실 공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 해당 교과목의 교수님이나 튜터님이 직접 올려주시는 공지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영역은 금주 강의 리스트입니다. 해당 출석 기간이 되면 여기 금주 강의 리스트에 출석 기간에 맞는 그 주차가 이렇게 오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주차에 강의 화면이 팝업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명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강의 팝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실제 해당 주차에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고요. 이 화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과목이 세세한 디자인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과목명이 표시가 되고요. 좌측 상단에 주차명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당 주차의 강의 페이지들이
메뉴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페이지를 이동하실 때는 이 메뉴명을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이 우측 하단에 페이지 이동 버튼이 별도로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동하실 때는 저 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의 비디오 플레이어 기능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플레이어 기능과 거의 동일하고요. 재생, 일시정지, 정지 버튼, 그리고 그 오른쪽에 배속 조절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오른쪽에 화질 부분을 보시면 저화질, 일반 화질, 고화질로 각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내 환경일 경우에는 고화질로 수강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다만 인터넷 환경이 조금 느린다거나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화질로 강의 수강을 하시는 게 좀 더 원활히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배속 부분입니다. 간혹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말씀이 조금 느리신 분이라거나 하면 학생분들이 좀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진도나 출석이 빨리 체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도는 실제 흘러가는 시간 그대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진도나 출석 면에서 체크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배속을 빨리 해보시는 경우는 복습할 때거나 아니면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좀 빨리 보시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강의 콘텐츠 안에 구성되어 있는 과제나 퀴즈 부분입니다. 교과목별로 간혹 강의 콘텐츠 안에 있는 이런 퀴즈나 과제가 평가 항목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또한 진도하고 관련해서도 영상 시간만이 진도 전체 시간으로 체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퀴즈나 과제 같은 학습활동 시간도 고려해서 진도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의 지원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목별로 자막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교과목이 금주 강의 리스트에서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강의의 음성 파일이 mp3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 자료가 강의 노트로 PDF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간혹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mp3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듣는다고 해서 진도가 또 출석이 체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mp3 음성 파일은 복습 시나 이동 시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보조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모바일 수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PC 강의도 많이 들으시지만 모바일 강의 수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저희 대학도 모바일 캠퍼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95% 이상의 교과목을 다 이렇게 모바일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바일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대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모바일 수강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 그림으로 절차대로 상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 자리에서는 말씀만 좀 드리면 우선 모바일에서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에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로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주소가 m.cufs.ac.kr입니다. 접속하셔서 역시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좀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은행 그 뱅킹 앱을 사용하듯이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같은 것들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 앱을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를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강의실로 또 가게 되는데 강의실에서도 해당 과목을 또 수강하기 위해서는 그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플레이하기 위한 또 스타 플레이어라는 앱을 또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모바일에서 강의 수강을 하시려면 관련 앱 2개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소 설정하는 부분이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딱 설정을 하고 나면 PC에서 강의 수강하시는 것만큼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보시고 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헬프데스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한 번 보시고 한 번에 다 이해를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지금 마지막 설명드리는 헬프데스크 안내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강의 수강 중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헬프데스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이렇게 강의 수강 도중에 갑자기 영상이 안 보인다거나 화면이 안 보인다거나 또는 진도가 체크가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이럴 때는 특히나 밤이나 야간이나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시면 직접 원격으로 접속을 그 학생분 PC에 접속을 하셔서 설정 부분을 다 조절을 해주시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 강의 수강을 시작하실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전화번호가 국번 없이 1644-5223번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메인의 하단에 이렇게 안내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꼭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 콘텐츠 안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쪽에서 한번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팀장 최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학습을 도와주는 활동과 학습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도서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체 이제 4개의 도서관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 캠퍼스 도서관, 두 번째는 전자도서관, 법학도서관, 용인 캠퍼스 도서관, 이 4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도서관은 현재 지금 증축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9월부터는 지금 여기 계신 사이버대학 본관 지하로 도서관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 도서관은 이 현재 계신 사이버관 지하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도서관 이용은 반드시 학생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증을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학생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형태의 학생증과 모바일 학생증 2가지가 있습니다. 2개 다 받으셔도 되고요. 학생증 발급에 대해서는 9월 초순경에 전체 공지가 나가게 될 겁니다. 전체 공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편을 통해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천 수련원인데요. 충청남도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콘도 형식의 숙박 시설입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수련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부는 10평으로 돼 있고 비용은 비수기에는 3만 원, 성수기에는 4만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평일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비수기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최대 3박 4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오프라인 시설 지원 메뉴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학교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메일로 다시 안내를 드리게 되고요. 그 메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비용을 입금하신 다음에 확인 받으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의실인데요. 온라인으로도 공부하시지만 이제 스터디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각종 이제 모임 때문에 학교 강의실을 이용을 하시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 학교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설이 있는 강의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역시 오프라인 시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오프라인 시설 지원 메뉴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학교에서는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메일로 다시 회신을 드리면은 메일을 확인하신 뒤에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교 전경입니다. 보통 이제 이 지금 계신 이 사이버관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건물 말고도 그다음에 오프라인 시설이라든지 강의실, 그다음에 동아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실 신청하시게 되면 이 건물 외에 다른 강의실을 배정을 드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다른 건물 한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두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말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학사 안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설명은 안 하지만 이번 주에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학부별로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학부는 여행영어, 중국학부는 생활회화, 일본어 학부는 한국인을 위한 일본어 발음, 한국어 학부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의 이해, 스페인어 학부는 2학기 신편입생을 위한 기초문법 ABC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터디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씩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출석과 관계없는 교육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편하게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학교 공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가능하시면 참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해서 운영하는 스터디 모임인데요. 이제 학부별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부별 스터디 내용과 그 다음에 가입 방법 이것들은 학부의 게시판을 좀 이용을 해주셔가지고 본인한테 꼭 필요하신 그 스터디는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학하고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다 보면은 스터디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항상 성적이 좋으신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방학 기간에 떠나는 이제 해외 연수하고 이제 문화 탐방 프로그램인데요. 방문했던 지역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학부는 하와이, 중국학부는 중국과 대만, 일본학부는 일본 전역, 한국어 학부는 러시아, 스페인 학부는 스페인 전역입니다. 해외 연수하고 해외 문화 탐방의 경우는 학교에서 최대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뒤에는 학점으로도 인정을 해드리고 학점은 장학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해외 탐방 같은 경우는 다른 학부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확인해 주셔가지고 일정하고 사정이 맞다면은 참석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봄나들이 행사인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이제 봄과 가을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봄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 이름이 봄나들이로 보통 수목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벼운 산책, 어떨 때는 공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운권 추첨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학생뿐만 아니고 가족과 지인도 동참이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있었고요. 가평 수목원에 있었습니다. 봄 행사 다음에는 가을 행사가 있는데요. 가을 행사는 이제 쿠페스타라는 이제 학생 축제입니다. 이제 수준 높은 공연하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학부별 장기 자랑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행사 중에 하나이고요. 총학에서도 가장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올해는 중간고사가 10월 25일경에 끝나는 걸로 지금 아까 학사 일정이 나왔는데요. 쿠페스타는 아마 11월 10일경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봄 산행과 마찬가지로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10월 중에 행사 내용하고 자세한 내용이 공지가 되니까요. 학교 일정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하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학교가 가진 프로그램과 일반 시설들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학금입니다. 우리 대학은 장학금의 규모를 매년 아주 급속도로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1년도에 17억 정도였던 것이 지금 17년도 이후에는 60억 가까이 그 장학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그 금액을 늘린 것도 있지만 장학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신설을 해왔는데요. 장학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 중에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과 입학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장학으로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 내용 같은 경우는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본인한테 해당되는 장학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장학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고요. 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학교에서 주는 장학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이라든지 환경, 그 다음에 뭐 직장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모든 범위에 넓게 구성을 해놓고 있으니까 찾아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학교에서 주는 장학 말고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장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장학의 특징은 일단 국가장학금이 많이 확대되면서 학교에서 주는 장학보다 장학 금액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지금 다 등록을 하셨겠지만 9월 초순경에 2차 신청 기간이 있는데 그때라도 국가장학을 신청해 주시면은 받으신 등록 금액 중에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일부 돌려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장학은 매 학기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등록 때 국가장학을 통해서 자비 등록 없이 국가장학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 역시 학교 공지를 통해서 계속 공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그 총학생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에 한국어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오후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신편입생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로 이제 재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신입생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임 총학생 회장을 했고, 예,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가 학생 입장에서, 학교에서는 자랑 많이 할 테니까 학생 입장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점 세 가지만 딱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홈페이지 말씀을 드렸지만 홈페이지가 더 좋은 그런 사이버 대학도 되게 사실은 많은데 저희 학교는 컨텐츠는 정말 좋습니다. 컨텐츠의 내용도 좋지만 컨텐츠 편집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공부하시기에 정말 즐거움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온라인 대학이지만 오프라인이 굉장히 강한 대학입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지금 50인데요, 나이가. 옛날 젊었을 때 다녔던 학교보다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또 좋은 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공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지만 일단 공부해서 어렵사리 졸업을 하시게 되면 다시 입학하고 싶은 대학이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졸업식 때 같이 만나길 바라면서요. 이제 저 후임으로 오실 회장님, 부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향미 회장님과 그다음에 유정은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제12대 총학생회장 김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정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정보를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나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거는 학교에 자주 오고 싶었고 만날 사람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끝나면 각 학부로 흩어지시게 되는데요. 각 학부에 가시면 동아리 소개도 하고 학부 학생회에서 우리 이렇게 활동하니까 참여해 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꼭 이름 남기시고 스터디 한다는 거 기록해 주시고 다음 주에 꼭 학교 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데 또 학업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앞에 설명하셨던 많은 것들 잊으셔도 다 좋은데 집에 가시기 전에 동아리에 또는 학부에 또는 옆에 앉아 계신 동기분들하고 전화번호 나누시고 이름 꼭 남기고 가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게요. 전임 회장님께서는 이것을 10,000원의 행복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학생회비 10,000원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내주시는 학생회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않고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리고 10,000원이 10,000원 플러스 알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끝으로 오늘 이 입학식, 이 환영의 자리가 여러분의 영광의 졸업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보다요. 지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거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지나간 태풍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면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오늘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교 전체에서 시작하는 거는요.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고